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하게 웃어본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전동 자전거를 타던 배달 소년과 오토바이를 타던 할아버지가 충돌했습니다. 자전거에 실려 있던 맥주병들이 길에 쏟아져 깨졌습니다. 다툼 대신 두 사람은 멀쩡한 맥주병을 주워 함께 앉아 마셨습니다. 한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내가 운전하던 차가 길가의 소화전에 부딪혀 차가 망가졌고 두 사람 모두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남편은 아내의 운전 실력을 탓했을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그들은 즐겁게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또 다른 트럭 운전사는 수박을 싣고 가다가 비 때문에 길이 미끄러워 차가 뒤집혔고 차에 있던 모든 수박이 깨졌습니다. 누가 봐도 큰 손해에 마음이 아플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사는 화를 내지 않고 길가에 앉아 깨진 수박을 먹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좋은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째, 불평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는 대신 해결책을 찾습니다.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는 모든 일을 더 좋게 만듭니다. 불평하거나 다투는 것은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붙잡고 있는 대신 평화로운 순간을 즐기세요. 둘째, 너무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일이라도 삶과 죽음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사소한 일이며 신경 쓸 가치가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매일 즐겁고 충실하게 살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며 번뇌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사가 뜻대로 될 수는 없지만 마음에 부끄럽지 않으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은 인생 최고의 보약입니다.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조절하면 모든 일이 순조로워질 것입니다. 골동품 수집을 전문으로 하는 한 노인이 비싼 화병을 사서 자전거 뒷좌석에 놓고 즐겁게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병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화병이 깨졌어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뒤돌아보지 않으세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돌아본다고 해도 화병은 이미 깨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손실에 직면했을 때 어떤 사람은 슬퍼하고 후회하며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간을 되돌리거나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고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막을 건너던 낙타 한 마리가 불행히도 유리 조각을 밟았습니다. 화가 나서 유리 조각을 세게 찼지만 오히려 발이 베어 피가 길 내내 흘렀습니다. 피 냄새는 독수리들을 끌어들였고 그들은 낙타를 추격하여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겨우 쉴 곳을 찾았을 때 그곳이 식인 개미의 소굴일 줄은 몰랐습니다. 개미들은 피 냄새를 맡고 그를 둘러쌌습니다. 죽기 전에 낙타는 후회하며 자문했습니다. 왜 내가 그 유리 조각에 집착했을까?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부정적인 감정만 주고 당신을 존중하지 않으며 상처와 고통을 준다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 내가 그 사람과 얽혀 있는가? 한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 한 주전자를 끓이고 싶은데 중간쯤 끓이다 보니 땔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땔감을 더 구하러 가야 합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왜 주전자에 물을 좀 버리지 않는가? 제자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게 변하니 내려놓아야 얻을 수 있다. 인간의 경험은 유한합니다. 선택하는 법을 배우고 주전자에 물을 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과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개가 똥을 먹고 싶어 하면 막지 마세요. 막으면 당신이 뺏으려 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당신을 물 수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나 나쁜 일과는 얽히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손을 놓아야 할 때는 단호하게 망설이지 마세요. 그것이 친한 친구든 연인이든 남자친구든 남편이든 그들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인생의 여정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해서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것일까로 생각을 바꾸면 주변의 모든 경험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운전사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길을 양보하기 위해 차를 세웠지만 뒷차는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그 후 이 차는 앞질러 가며 운전사는 멈춘 사람에게 거칠게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대신 그 운전사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옆자리의 승객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사고를 낼 뻔했고 모두를 해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셨나요? 운전사는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차와 같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부정적인 쓰레기를 가득 싣고 쓰레기를 버릴 곳을 찾아다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연히 그들을 만나고 그들이 우리에게 쓰레기를 버리지만 쓰레기 같은 사람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두지 마세요.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들어주고 행운을 빌어준 다음 당신의 길을 계속 가세요. 그런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인생의 10%는 당신이 만드는 것이고 나머지 90%는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생계를 위해 매일 바쁘게 일하며 적지 않은 돈을 벌었지만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언을 구하기 위해 한 고승을 찾아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는 고승이 계곡에서 물을 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통의 절반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스님의 힘이라면 2통을 가득 채우는 것이 어렵지 않을 텐데요. 왜 절반만 채우시나요? 고승이 답했습니다. 물이 너무 가득 차면 짊어지는 사람이 힘듭니다. 중년 남성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오고 많이 일하면 많이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승은 아무 말 없이 2통의 물을 가득 채우고 중년 남성에게 짊어져 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매우 안정적으로 걸었고 통 안의 물은 여전히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걷자 그는 피곤해지기 시작했고 걸음이 흔들리며 물이 점점 밖으로 쏟아졌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가득 찼던 2통의 물은 3분의 2만 남아 있었습니다. 고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을 짊어지는 것은 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쓸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중년 남성은 깨닫고 더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승은 물통의 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짊어지면 하루 쓰기에 충분합니다. 중년 남성은 듣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옛사람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만족을 모르면 종종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다. 인생에서 무엇이든 쓸 만큼만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많이 탐내지 말고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지 마세요. 집이 없을 때는 집이 있는 것이 최고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최고입니다. 이별했을 때는 만나는 것이 최고입니다. 병들었을 때는 건강이 최고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최고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사람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맹인은 볼 수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거지는 밥을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고 나면 정말 행복할까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사실 심리적 상태이며 만족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말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행복은 당신이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을 항상 바라보는 대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이미 매우 많습니다. 심지어 충분합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여전히 행복과 기쁨을 느끼지 못할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최고 긍정 심리학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비결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경험은 모두 몰입하여 자신을 있는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구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또는 자신을 잊을 정도로 일에 몰두할 때 그것이 바로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정신이 산만해지거나 방해를 받으면 그 기쁨은 즉시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는 매우 행복을 느끼지만 동시에 일을 처리해야 한다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부정적인 경험이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두 곡의 노래를 모두 좋아하지만 동시에 재생될 때 소음이 되어 불쾌하게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너무 많은 방해나 산만함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개미들이 집을 옮기는 것을 아침 내내 넋을 잃고 바라보며 먹는 것도 잊을 정도였습니다. 호아센 그룹의 회장인 레 푸억부나 커피의 왕당 레 응구옌 부와 같은 최고의 기업가들도 부유한 삶을 버리고 산으로 수행을 떠난 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가 주는 단순한 기쁨과 집중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성인들의 상태는 잠재의식이 해야 할 일과 마주해야 할 선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신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선택과 쓸데없는 걱정을 제거하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당신이 걷는 능력을 잃게 된다면 오늘을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 당신이 여전히 걸을 수 있을 때 왜 즐거워하지 않나요? 아마 당신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메르세데스를 소유하지 못했어. 당신이 메르세데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무슨 상관인가요? 우리는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BMW를 사고 싶고, 메르세데스를 사고 싶고, 큰 집에서 살고 싶고, 해외여행을 갈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욕망들이 당신을 괴롭히게 두지 마세요. 열망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해 고통받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행복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즐기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행복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 차, 돈, 권력을 가지는 것. 하지만 사실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걱정, 질병, 번뇌가 없는 것.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없는 것이야말로 자신만의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한 여성이 식품 가공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정기 점검을 위해 냉동 창고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문이 닫히면서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있는 힘껏 소리치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미 퇴근했습니다. 냉동 창고의 뼛속까지 시린 추위 속에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5시간 후 그녀가 거의 기진맥진하여 죽기 직전에 공장의 경비원이 냉동 창고 문을 열어 기적적으로 그녀를 구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냉동 창고 문을 열었나요? 이것은 당신의 일상 업무가 아니잖아요. 경비원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공장에서 35년 동안 일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드나들지만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저에게 인사하고 매일 저녁 퇴근할 때 작별 인사를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없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아침에 저에게 인사를 했지만 퇴근 시간이 되자 다시 만나자는 그녀의 인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장 안을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인사를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게 저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작별 인사를 듣지 못했을 때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사와 같은 작은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감사의 가치를 상기시켜줍니다. 많은 데이터가 비교를 위해 수집되었고 사람들은 돈이 실제로 한 사람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돈이 부족할 때 수입이 조금 늘어나면 행복감이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저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사탕 한 개를 받으면 매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탕 한 개를 받는 것은 아무런 느낌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무료 식사나 무료 휴대폰도 저를 그다지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돈이 더 늘어나도 행복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건강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만약 건강하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의 연구에 따르면 일부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행복을 느끼는 반면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행복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마침내 하버드 연구팀은 행복이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집에 돌아와 아내의 포옹을 받거나 딸이 즐겁게 다가와 저에게 말을 걸거나 또는 직장에서 동료에게 인정받을 때, 아플 때 가족이 죽을 끓여주고 돌봐줄 때 그것이 저에게 넘치는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행복은 주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관계가 좋지 않다면 집에 와서 아내와 다투고 회사에서 동료와 논쟁하고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과 싸운다면 그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먼저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의 가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부족하면 굶주린 배처럼 공허함을 느끼며 오직 음식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부족하면 그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받지 못하면 왜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라고 비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 특히 결혼 생활에서 갈등을 초래합니다. 결혼 생활의 많은 문제는 사랑의 결핍과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는 출발점인 자기 가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보살핌받고, 이해받는 환경에서 성장하면 그는 정신적으로 풍요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누고 싶어 합니다. 사랑은 나눔이며 주는 것이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종종 요구합니다. 요구하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한 앵무새와 한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앵무새는 새장 안에서 편안한 삶을 즐겼고 까마귀는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앵무새는 까마귀의 자유를 부러워했고 까마귀는 앵무새의 편안함을 부러워했습니다. 두 마리는 상의하여 서로의 자리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까마귀는 주인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슬픔 속에서 죽었고 편안한 삶에 익숙해진 앵무새는 스스로 먹이를 찾지 못해 굶어 죽었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길이 있지만 완벽한 길은 없습니다. 당신에게 맞는 것이 최고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맹목적으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자신의 삶을 잘 살고 자신이 가진 것을 즐기는 것이 가장 멋진 일입니다. 한 자물쇠가 열쇠에게 불평했습니다. 나는 매일 집을 지키느라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하지만 주인은 너를 좋아해서 매일 너를 데리고 다녀. 나는 정말 너가 부러워. 열쇠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주인과 함께 햇볕을 쬐고 비를 맞으며 너 못지않게 힘들어. 집에서 편안하게 있는 너를 보면 나는 오히려 너가 부러워. 어느 날 열쇠는 편안한 하루를 보내고 싶어서 도망쳤습니다. 주인이 집에 돌아와 열쇠를 찾지 못하자 그는 화가 나서 자물쇠를 부수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 후 그는 열쇠를 찾아서 말했습니다. 자물쇠도 망가졌으니 너를 남겨둬서 뭐 하겠어. 그리고 그는 열쇠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자물쇠와 열쇠는 다시 만나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예전에 우리가 서로의 가치와 기여를 소중히 여겼더라면 서로에게 인색하게 굴거나
부러워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더라면,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인간관계는 항상 상호적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이해하며 질투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함께 돕고 협력할 때만이 우리는 협력하고 공동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먹고 입을 것이 충분하고 매우 많은 오락 형태가 있으며 물질적 조건이 수십 년 전을 훨씬 뛰어넘는데도 행복감은 점점 줄어들고 있을까요? 사고 연구기관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3억 명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4.4%를 차지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질병의 발병률이 선진국일수록 더 높다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당신의 비교 시스템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무리 큰 성취를 이루었더라도 몇 년 전에 자신과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 동년배 친구나 동료와 비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과 주변 환경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큰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연인이 항상 내게 잘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명문 대학에 합격하는 것. 또는 만약 상사가 오늘 내게 월급을 올려준다면 정말 좋을 텐데.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자신의 행복에 대한 통제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신이 관계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 높은 기대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오르내리는 변화가 당신의 행복감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에게 나쁘게 대합니다. 당신의 연인이 다른 사람을 좋아합니다. 친했던 친구가 이제는 낯선 사람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돈을 벌어 자신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세계 일주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당신은 새로운 친구들을 찾고 더 좋은 배우자를 찾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당신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우리 대부분이 행복감이 줄어든다고 느끼지 않나요? 60년대, 70년대 사람들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그 감정은 매우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맛있는 것을 먹고 예쁜 옷을 입어도 행복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가장 기대했던 것은 설날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설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설날은 새 옷을 사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대는 그날이 왔을 때의 행복감을 높여주었습니다. 저는 80년대, 90년대 세대 대부분이 저와 비슷한 감정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누군가 당신에게 새 옷이나 세뱃돈을 준다면 옛날 설날처럼 기쁠까요? 행복한 날들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받고 더 큰 것을 원하지만 행복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과 돈에 지배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고 질투하고 불안해하며 정신적 압박을 받고 즐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 오해하고 돈과 경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것은 틀렸습니다. 한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능력을 잃었을 때 당신이 그들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그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많은 부자들과 스타들이 자살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돈이 부족하지 않고 사회적 지위가 부족하지 않고 건강이 부족하지 않지만 행복을 느끼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행복감과 행복을 느끼는 능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꾸세요. 옛사람들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욕망의 연속이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충족되면 지루하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는 진자 같다. 그것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행복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진 것과 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심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자신이 항상 물에 잠겨 있고 단지 숨을 참고 기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느낌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대학에 합격하면 나는 괜찮을 거야. 내가 숨을 참고 좋은 직업을 찾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내가 창업에 성공하면 나는 잘 살 거야. 하지만 일을 시작하면서 당신은 진정한 어려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결코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고 괴롭히게 두지 마세요. 이것은 행복한 삶을 미래의 먼 지점으로 미루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그 이후에야 비로소 행복하게 살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달성하기 전까지 삶은 단지 존재이며 희생이며 치러야 할 대가이며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생에서 당신은 종종 누군가가 내가 돈을 충분히 벌면 세계 일주 여행을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지 못하면 우리 인생 전체가 무의미해질까요? 분명히 아닙니다. 한 철학자는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은 행복이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나 목표라고 오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행복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심리를 소풍 심리로 바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소풍 심리란 무엇일까요? 어렸을 때 목요일 오후에 선생님이 내일 금요일에는 수업 대신 소풍을 갈 거야 라고 말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교실은 즉시 환호성으로 가득 차고 당신은 정말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집에 돌아와 당신은 부모님과 신나게 공유하고 돗자리를 준비하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모든 것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음 날 소풍 가는 길에 교통체증을 만나도 당신은 여전히 즐겁습니다. 등산하는 것이 피곤한가요? 네, 하지만 여전히 즐겁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반 전체가 함께 음식을 먹으며 기쁨은 더욱 커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는 정상에 도달하는 것일 수 있지만 기쁨은 당신이 정상에 닿는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여정에도 있습니다. 마치 리그 오브 레전드 한 판을 하는 것처럼 당신은 타워를 밀거나 승리했을 때만 즐겁나요? 분명히 아닙니다. 당신은 게임에 참여하는 전체 과정 때문에 즐겁습니다. 당신이 생각과 세상을 보는 방식을 조절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는 능력을 가지고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